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백세 건강주권입니다. 지연이는 마키다 젠지, 펴낸 곳은 카시오페아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일본 최고의 당뇨병 전문의이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뇨병 전문의로서 나의 철학은 1. 당뇨병성 신장병으로 환자가 인공투석을 받지 않게 할 것. 2. 당뇨병과 맞서 싸우고 있는 환자가 암이나 심장병 등으로 사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원하는 것이다. 건강을 좌우하는 최강의 무기, 올바른 지식. 당뇨병 치료가 인공투석 단계까지 가면 이때부터 생사가 걸린 문제가 된다. 실제로 내가 운영하는 클리닉에는 다른 병원에 갔다가 인공투석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발 살려달라며 찾아오는 환자들이 비일비재하다. 안타깝게도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문제가 된 환자들인데 발병 초기에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더라면 이렇게 심각한 수준으로까지 병이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 환자들이 그때까지 아무 치료도 받지 않고 마냥 병을 방치해 두었던 것은 아니다. 대부분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사람이다. 문제는 의사라고 해서 전부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이다. 당뇨병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질병의 치료법은 하루가 멀도록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의사는 최신 치료법과는 거리가 먼 치료밖에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의사들이 게으름을 부리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매일 눈앞에 환자를 진찰하기에도 벅찬 나머지 최신 치료법 공부를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는 의사도 많다. 이런 현실이 썩 석연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다. 남에게 자신의 건강을 온전히 맡겨서 손해를 보는 쪽은 환자 자신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지식을 갖춘 의사에게 진찰을 받으려면 먼저 환자 스스로가 건강 지식이 있어야 한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분별하여 환자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능력을 헬스 리터러시, 건강정보 이해력이라고 한다. 잘못된 편견을 버리자. 건강기능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은 약이 아니니까 조금은 과하게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착각이다. 특히 남성들 중에 채소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서 일일 채소 권장량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다는 광고에 현혹되어 주스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채소 주스에는 맛을 내기 위해 과일이나 당분을 첨가한다. 이렇게 과일이나 당분이 첨가된 주스를 마시면 당질을 과잉 섭취하게 되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된다. 병을 부르는 잘못된 생각 10가지. 종합 건강검진을 받으니까 괜찮다. 2.
채소 주스를 마시니까 채소 섭취량은 충분하다. 3. 식단을 관리하면 콜레스테롤도 걱정 없다. 4. 약은 되도록 먹지 않는 편이 좋다. 5. 식사 후에는 움직이지 않고 쉬어야 한다. 6. 식사는 고단백으로 챙겨 먹어야 한다. 7. 신장이 나빠지면 투석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8. 하루에 20분 이상 연속해서 걷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9.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지 않았으니까 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10. 어떤 병이든 큰 병원에서 진찰받는 편이 좋다. 이 내용은 전부 잘못된 편견이다. 관과하기 쉬운 장기, 신장. 삶의 질이 높은 100세 인생을 보내기 위해서는 신장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 신장은 문제가 생기더라도 겉으로 증상이 잘 드러나지 않는 데다 심각한 상황이 아닌 이상 비명을 지르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해독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요독증을 일으켜서 온몸에 독이 퍼져서 사망하게 된다. 신장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알부민료 수치 측정이 필수인데 이 검사는 일반적인 건강검진에서는 받을 수 없다. 건강검진에서 많이 하는 검사인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이면 괜찮다고 의사들도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봐야 한다. 통계를 봤을 때 일본인의 사망 원인 중 신장질환은 7위를 차지한다. 그러나 만성 신장병에 걸리면 병 자체는 비교적 경증이라 해도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에 걸리는 비율이 훨씬 높다. 즉, 신장병으로 사망하기 전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되는데 신장병의 합병증으로 발병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사망할 확률은 신장병 자체로 인한 사망률보다 4배나 많다. 이 말은 곧 만성 신장병에 걸리면 수명이 단축된다는 뜻이다. 게다가 투석은 삶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린다. 일주일에 3일, 1일, 4시간 정도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일도 여행도 불가능하다. 잘 씹어 먹어야 한다. 식사에서 씹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꼭꼭 잘 씹어 먹어야 타액에 포함된 효소가 작용하면서 소화와 흡수를 돕는다. 더불어 시간을 들여서 꼭꼭 씹어 먹는 동안 뇌에 충분히 먹었다는 신호가 보내져서 적당한 양으로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뇌가 음식물이 체내에 들어왔으니 오래된 것은 내보내자고 생각하여 장을 움직여서 배변을 촉진한다. 우리의 몸은 이런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기능들이 멈춰버리면 작동하지 않고 방치된 기계와 마찬가지로 점점 녹이 쓴다. 가령 덮밥 같은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고 그대로 삼키면 어떻게 될까? 애초에 덮밥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기 어려운 음식이다. 그리고 제대로
씹지 않으면 뇌로 위가 가득 찼다는 신호가 전달되지 않아서 과식하게 되고 배변 활동에도 지장을 준다. 혈당치 또한 급격하게 상승하여 당뇨병과 비만의 원인이 된다. 식이섬유로 장을 관리한다. 면역을 담당하는 면역세포 중 70%가 대장에 존재한다. 대장의 상태가 나빠지면 면역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암이나 다양한 생활습관병을 유발하고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힘이 약해진다. 대장의 상태를 좌우하는 것이 장내 세균이다. 건강한 사람의 대장에는 약 1000여 종, 마리수로는 100에서 1000조 정도의 장내 세균이 있어야 한다. 1000여 종류의 장내 세균은 유익균, 유해균, 중립균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중립균은 장내 상태에 따라 유익해질 수도 해로워질 수도 있는 균이다. 따라서 유익균이 우세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장내 세균에게 좋은 먹이를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한 필수 영양소가 바로 식이섬유이다. 채소, 콩, 해초, 버섯과 같은 식물성 식품은 식이섬유가 풍부하다. 흔히 식이섬유라고 하면 우엉이나 샐러리 같은 질긴 식감을 떠올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런 식이섬유를 불용성 식이섬유라고 한다. 변의 부피를 늘리는 역할을 한다. 미역, 다시마, 버섯 등의 미끌미끌한 식감은 수용성 식이섬유로 이들은 주로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된다. 대장 건강에는 불용성 식이섬유, 수용성 식이섬유 둘 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평소에 채소와 해초, 버섯류를 의식적으로 챙겨 먹는 것이 좋다. 참고로 현재 일본에서는 대장암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19년 통계에 따르면 대장암이 남녀 통틀어 발생률 4위를 기록했다. 고기와 생선으로 회복력을 키운다. 단백질 보충제와 같은 인위적인 식품은 먹지 않고 매일 식사를 할 때 고기나 생선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생선은 참치, 가다랑어와 고등어, 전갱이, 꽁치, 연어 등을 적극적으로 섭취할 것을 추천한다. 여기에는 EPA, DHA, 불리는 지방산이 많아서 동맥경화를 예방한다. 육류 섭취는 주로 닭고기를 많이 먹는 편을 추천한다. 식용유 대신 올리브유를 사용한다. 올리브유라 해도 품질은 천차만별이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고르지 말고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기름은 쉽게 산화하기 때문에 대용량을 구매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작은 병에 담긴 것을 사서 빠른 기간 안에 소진하도록 하자. 가격은 조금 비싸더라도 건강을 위해
반드시 익혀야 할 습관이다.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는 재료는 쓰지 않는다. 식품 첨가물을 다량 섭취한 사람은 높은 확률로 유방암에 걸린다고 프랑스 연구진이 발표한 바 있다. 최근에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같은 성호르몬 관련 암이 급증하고 있는데 나는 이런 현상이 식품 첨가물 섭취와 연관이 있다고 의심한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품에 적혀있는 성분 표시를 제대로 읽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 프로틴, 단백질 보충제를 먹지 않는다. 단백질 보충제나 아미노산 같은 고농도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미노산 풀이 점점 넘치는 바람에 분해 작업이 늘어나서 신장에 계속 지나친 부담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굳이 애써서 건강을 해치는 식품을 섭취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자. 노래로 성대를 단련한다. 노래하기도 추천한다. 나는 전에 남성 중탄단에서 노래를 부른 적이 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큰 소리를 내거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이는 전염 위험성이 높아 지양되고 있지만 상황이 진정된 이후라면 크게 노래를 부르는 것도 좋은 습관이다. 자기 전에 10분간 스트레칭을 한다. 나의 클리닉을 찾아오는 환자들 중에 실제 나이보다 더 젊어 보이는 분들에게 비결을 물었더니 매일 스트레칭을 한다는 사람이 많았다. 스트레칭은 체온이 높을 때 하면 효과가 좋다. 천천히 느긋하게 30초 정도 기분 좋게 근육을 늘린다. 고관절, 어깨, 복근 등 전신 근육을 차례로 늘리는데 10분 정도 걸린다. 매일 계속하면 확실히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났음을 실감할 수 있다. 스트레칭은 지긋지긋한 어깨 결림과 허리 통증에도 효과적이다. 스트레칭을 하는 데는 특별 도구가 필요 없다. 간편하지만 그 효과가 대단하므로 자기 전 10분 동안 스트레칭 하는 습관을 들이자. 적절한 검사로 건강을 지킨다. 흉부, 복부, CT 검사. 일반적인 건강검진에서는 폐 엑스레이 검사와 복부 초음파를 실시하는데 폐암이 엑스레이로 찍힐 정도면 종양이 상당히 커진 경우가 대부분이며 췌장암은 초음파 검사로 조기에 발견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위 대장 내시경 검사. 대장도 내시경으로 직접 확인하면 조기에 병변을 발견할 수 있다. 초기라면 검사 중 카메라 끝에 달린 가위로 바로 절제하기도 한다. 분변 자멸 검사는 병변을 놓치는 일이 많아서 크게 신뢰할 수 없다. 관상동맥 CT 검사. 심장 관상동맥이 얼마나 막혔는지 조사하는 검사다. 남녀 모두 50세가 넘으면 받는 것을 추천한다. 저도 개인적으로 소변 검사인 알부민뇨 수치 검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